군하고는 전혀 상관. 점은 득점 받는 나름이 판단해야 됩니다. 아, 군대 때 별명. 안녕하세요. 이 반가운 얼굴들 다시 뵙게 됐습니다. 간단히 오랜만인데 인사 한 번씩 하고 갈까요? 아세아 항공전문학교에서 특전부사관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현재 그냥 뭐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이용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몇 번의 방송에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간략한 이 소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쪽이 전사 출신의 대한민국 특수부대, 이쪽은 11폭풍군단 출신의 이제 북한 쪽 특수부대 출신의 이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총, 남북한 특수부대를 모시고 저희가 어떤 총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북한 총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자, 68식 보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62 곱하기 39 탄을 사용을 합니다. 전형적인 AK-47 탄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탄에서 만든 AK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수많은 국가에서 AKM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느 국가 AKM에서 영향을 받았나? 제가 뇌피셜 찾아봤더니 루마니아제 AKM하고 가장 흡사한 외형인 것 같다. 제작 효용성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프레스 가공으로 만들어서 기존 AK-47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프레스 기술에 따라서 품질에 차이가 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제 68식은 기존 AKM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화된 것 같아 보여요. 공장 혹은 시기마다 변형이 조금씩 있다고 그럽니다. 흡사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서 만들었던 T-34 전차와 같습니다. 초기형은 프레스 기술에 문제가 있었대요. 약간 품질이 왔다 갔다 했는데 프레스 기술이 올라가면서 점점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AKM과는 달리 조선식, 즉 북한식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연발, 단발, 그리고 68식 이런 한글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350m 내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한 총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출형과 내수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 68식 보총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명칭이 되게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58식, 68식, 98식, 88식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보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이름이 있다면서요. 군수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자체적으로 지정된 이름이 있는데 거의 그건 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98식, 68식이든 뭐 중자보와 반자보로 나누거든요. 중자보란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형 자동보총이라고 보시니까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반자보라는 경우에는 가철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반자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그 일반 군인들은 거의 중자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동 근무가 가능한 기통 근무 요원들이라든가 열차나 도로에 있는 헌병, MP 같은 경우에 반자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자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죠. 우리랑 용어가 다르니까. 보통 해외에서는 접철식, 접히는 개머리판을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해외로 가면 이게 만약에 개머리판이 접힌다 그러면 AKMS가 돼요. 그런데 북한은 반자보, 그리고 이렇게 감옥식은 중자보. 국내에서 북한군 총기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하지만 저희 채널이 그 총기를 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아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영화용 촬영 총기, 예술 총기 그런 총기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바로 68식 중자보입니다. 68식 보총이라고 할 뻔했어요. 저희는 보총이라고 보였죠. 보총이라고 그러죠. 아까 보총. 자, 전문가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저 처음에 나올 때 총기 보고 실총과 너무 흡사해가지고 이거 그냥 격파라고 쏠 수도 있지 그 핑거 세이프티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긴장하게 앞에 진짜 얘만 없었으면 진짜 총인 줄 알았어. 예술용 총 같지가 보니까 연단까지 그대로 있고 하니까. 보총의 각인의 특징이 있죠. 총구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조종관에는 연단이 있고 반대쪽으로 돌려보면은 이 별마크가 당을 나타내는 그냥 조선민주共和国이라는 표시. 북한은 군 자체가 오각별이니까 깃발 자체가 최고사령관 깃발도 그냥 오각별 하나니까 이렇게. 우린 짐승인데 깃발이. 부대 깃발이 짐승이잖아요. 인민군을 나타내는 이 오각별 그리고 그 옆에 68년산 시리얼 번호가 몸체 그리고 먼지덮개. 이걸 우리는 먼지덮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했었지? 뚜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참고로 군대를 나오신 지 꽤 되셨어요. 이건 한 20년이 넘었고요. 10년 됐죠. 16년 정도 됐습니다. 고인물들, 라떼는 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신으셨던 추억의 건너고신 홍준만 교수님 혹시 68식에 대해서 만져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샀죠. 많이 샀었고 적장비다 보니까 넘어가면 제가 또 뺏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했었고 어떻게 보면 손에 익은 총이죠 이것도. 그렇죠.
홍길님, 680 보총을 달아보신 적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 예. 제가 6년 복무하는 동안 거의 680만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880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 나왔었지만 전투원들한테 보급되다 보니까 북한에 계실 때 몇 발 정도 쏴보신 거예요? 그럼 대강? 많이 쏴봤다고 기억되는 게 한 150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전투원이 아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에 9발 내지 10발밖에 못 쏴본다 할 정도로 전투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훈련 자체가 거의 실탄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쏴보는 거고 진짜 특수부대원들은 한 몇 발 정도 쏠까요? 대강? 최소한 한 2,300발씩은 쏘지 않을까 1년에? 예. 정 교수님, 특전병들이 제대할 때까지 한 몇 발 정도 쏘나요? 대강? 그게 특전병 병 나름인데 이제 본부대에 있느냐, 대대에 있느냐, 또 지역대에 있느냐 차이가 있어가지고 몇 발 쏘는지 저도 병사들은 모르겠네요. 병사들한테 관심이 없다. 워낙 대대에 병사가 없으니까. 정 교수님은 특전병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 특전병이 아니라 참고로 대통령이 특전병인데 뭐 이렇게 사람 하나 보내는 거죠 뭐. 자, 그러면은 특전병은 몇 발인지 모르겠고 부사관들은 1년에 한 몇 발 정도 쏘나요? 1년에 200발 이상 쏘는 것 같은데 1년에? 200발? 저는 총 잘 쏘는 편이어가지고 아, 오늘 그냥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전입 장교나 전입 부사관 오면은 적대장님이 야, 아이고 정말 아, 군대 때 별명이 정신만님 저 정신만 교수님 군대 때 별명이 잘 쏘니까 야 내려가서 영점 잡고 오라고. 제가 영점 당직 있으면 이제 다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제가 싸우면 내 총 아닌데 빵빵 쏘면서 쏜 다음에 이만한 돌 올려놓고 빵빵빵빵 이상 없죠? 쏘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때. 아, 이럴 때 저 사회자로서 굉장히 힘든 그런 때죠. 총기 얘기하는데 자기의 사격 실력을 이야기하고 삼천포로 빠지고. 어찌됐든 한국군 특수부대 특전사 요원들도 대부분 1년에 실력에 따라 200발에서 300발 그 정도 사이를 쏜다. 파병 가시는 분들 혹은 대테러 부대 뭐 707 뭐 이런 분들은 훨씬 많이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뭐 물론 사격을 일반 부대보다는 특수부대가 잘하겠죠. 그러면 내피셜로 웅길 씨가 생각하기에 북한군 중에 가장 사격을 잘하는 특히 680 소총 그러니까 소총 사격을 가장 잘하는 부대가 어딜까요? 뭐 당연히 이건 저희 부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번개라고 하긴 했는데 물론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번개보다는 우레가 항공육전대가 사격을 훨씬 많이 하고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격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저격이니까 그쪽은 잘하는 건데 항공육전대가 어떻게 보면 우레 훈련 애들이 가장 사격을 잘하고 많이 하고 판정 받을 때 보면 저희 각 여단 판정이 있거든요. 여단에서 훈련 제일 잘 된 조장 출신들로 해가지고 사격 훈련하고 판정 훈련할 때 보면 항상 우레 부대 항공육전대가 가장 강했었고 우수한 성적 맞았었습니다. 네? 괜히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군 특수부대 중에 이 소총 사격을 제일 잘하는 부대가 어디 있나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잘하는 데가 잘하는 거지 다 똑같아요. 동수님도 680 쏴본 적 있으시죠? 네, 68도 쏴봤고 다 쏴봤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구소련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반동도 그렇고 명중도 그렇고 상태가 좋았고. 근데 저희가 쓰는 K1이나 K2보다는 반동이 훨씬 심하죠. 반동이 심한데 잘 맞아요, 종이 또 이상하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묵직하고 쐈을 때. 아마 웅길님도 느꼈겠지만 저도 이 AK를 좀 많이 쏴봤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많이 쏴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AK를 쏘기 전에 들었던 그런 선입견들 AK는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다루면 다룰수록 AK도 일정 거리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중률이 나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가서 제가 AR 그 15 계열 총을 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반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동을 맞춰서 이미 사격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조준을 그걸 다 예견을 하고 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AK가 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AK는 잘 안 맞는다. 이거는 조금 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 총기 특집이죠. 예, 오늘 68식 소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총 가지고 싸워야 되나? 같은 민족끼리. 예전에는 일단 죽여야지 그랬는데 나이는 먹은 건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 웅길님, 이 68식 소총 이 마지막으로 하실 뭐 말씀. 아까 처음에 도입부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서 AR-15 계열 총을 쏴보고 15년, 16년 전에 쏴본 AK였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AK가
뭐 반동은 좀 강했지만 그래도 총다운 총이었고 또 사격률도 그만한 명중률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또 파괴력 같은 경우도 좀 살상력도 크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정리를 하자면 687 소총은 북의 후방 부대들이 사용을 하는 아직도 많은 수가 사용되는 그런 총기고요. 그리고 북한군 병사들이 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격 훈련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민족 아닙니까? 옛날부터 뭐 쏘는 거 잘하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더 많이 쏘지만 언제나 만약에 우리가 후방에서 작전을 해서 680 소총을 든 적과 만난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잘 쏘는 민족이에요. 긴장을 풀지 말고 잘 준비를 하고 경쟁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대비를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 번 해서 끝날 게 아니고요. 다른 총기들을 입수할 수 있는 대로 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태성입니다.